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오늘은 결혼 전에 꼭 해야 하는 이야기, 바로 돈입니다. 대놓고 돈 이러니까 상당히 좀 속물스럽고 계산적일 것 같고 돈돈거릴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같이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허락 받기 전에 꼭 먼저 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결혼 허락 다 받고 결혼 예산 짜는데 이거 노답인데 싶은 거 괜찮아요. 이게 정상이야. 우리가 결혼할 나이쯤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집값도 너무 비싸고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이나 돈에 대한 가치관이 나랑 1g도 맞을 것 같지 않다.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 이건 결혼을 다시 생각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의 패턴을 완벽히 고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지 않았을 때 정말 크게 후회할 수 있어요. 결혼을 허락받기 전에 우리가 정말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가장 근본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살아가는데 들어갈 돈,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 전에 어떤 것들이 이야기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 준비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내 자산과 현금 흐름에 대한 파악이에요. 제 더보기란에 링크를 드릴 건데요. 이걸 먼저 입력해보고 오실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래서 나 얼마 있다 뭐 이런 거 막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는지,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매달 내 생활하는 고정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보험이 몇 개가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에 뭐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제 자산과 현금 흐름에 대한 파악이 조금 됐다면 이제 둘이 합쳤을 때, 둘이 같이 살 때 어떤 지출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집은 어떤 형태로 살 건지, 위치는 어디에 둘 건지, 아파트, 빌라, 주택, 전세, 월세, 매매 어떻게 갈지 대략적으로 그냥 이야기만 나눠보세요. 당장 내가 돈이 없는데 야 나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5천 있는데 우리 이거 합쳐봐야 8천밖에 없는데 이걸로 집 살 수 있어? 없잖아. 그치만 이제 부모님이 그럼 어느 정도 도와주겠지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 내 직장은 여기고 내 직장은 여긴데 우리 중간 지점에 해야 될까? 내 직장 쪽에 가깝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실 건데, 이걸 너무 상세하게 우리 명확히 여기서 하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이 맞을지 정도만 우선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대출이 필요한가? 입니다. 이 앞에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어느 정도 체크해 보려는 거거든요. 대부분 대출 없이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서울에서는 조금 힘든 일일 거예요. 물론 지방도 비싸긴 하지만 대출 이자만 낼 때와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을 때 한 달에 납부해야 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알아봅니다. 네이버에 주담대 계산기 이걸 검색해 보시면 알아서 계산해 주거든요. 1억을 대출해서 20년 만기로 4%대로 빌렸을 때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대출했을 때 고정 비용이 지출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관리비, 공과금. 집마다 좀 비용 차이가 크고 관리비만 내는지, 수도가스, 전기가 관리비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되게 달라지고, 계절 따라서도 이게 비용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20에서 40만 원 정도 나온다. 물론 고가의 아파트는 관리비 자체가 엄청 비싸지만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는 인생 쪼무레기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갈 그런 집들은 그 정도 선이면 해결이 된다. 세 번째, 자동차. 자동차가 없다가 이제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미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월 납입 비용과 보험료. 이제 저는 2023년식 셀토스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현금으로 하고 일부는 할부 3년으로 해서 매달 40만 원을 냈거든요. 자동차 보험은 제가 면허를 딴 지 오래되지 않아서 1년에 1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럼 저는 자동차로만 한 달에 48만 원 정도는 고정 지출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세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집을 매매했다면 재산세, 이런 것들을 내게 됩니다. 이거는 차량급에 따라, 집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의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어느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다섯 번째, 4대 보험. 이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알아서 자동 공제되고 있을 거고, 저처럼 프리랜서인 사람들은 직접 내야 되는데 이것도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여섯 번째, 교통비. 지하철, 버스, 택시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을 때 지하철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잡으면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 같고, 자차를 이용한다 하면은 한 20, 30만 원 정도
주유비까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갈 때마다 주유비와 주차비가 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7번째, 통신비. 이건 각자 한 달 요금제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8번째, 개인 보험. 실손이나 암보험 이런 것들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이걸 또 결혼하기 직전까지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주시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9번째, 집 화재보험. 이건 꼭 여러분들이 무조건 드셨으면 하는 보험이에요. 이게 제가 보험 파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저도 내 명의의 집이던 내 명의의 집이 아니던 이 화재보험은 필수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여기다가 누수특약 이런 것들 넣으면 좋거든요. 나 때문에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드는 게 아니라 나 외에도 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원활하게 해결해 주는 게 또 보험입니다. 10번째, 적금, 청약. 현재 들어가 있는 고정된 적금들, 청약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저축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도 한번 예상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11번째, 가전 구독 서비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은 구독형으로 많이들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냉장고나 세탁기, TV 이런 것들 대형 가전도 구독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전을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할지 구독을 할지 이런 것들도 정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구매를 하는 건 한번 사면 끝이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비용만 체크를 하시면 되지만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나가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매달 발생하는 지출이거든요. 요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한 달에 정수기랑 비데 해서 한 5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12번째, 생활용품. 세제, 화장지, 샴푸, 린스, 치약, 칫솔, 물티슈 등 생각보다 생활용품이 진짜 많아요.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자리가 잡힌 후에는 이제 소모된 제품들을 계속 구매하게 되는데요. 요게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어떤 것들이 구매가 되는지 이 옆에 리스트들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 때는 내가 단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용품들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하다고 싶을 정도로 필요합니다. 13번째, 식비. 저희는 이게 진짜 미쳤었어요. 대부분 요리 경험이 없을 거란 말이죠. 초반에는 내가 요리하는 것보다 외식이 훨씬 싸고 맛있어요. 요리를 하나하나 조금씩 해본다 해도 1년은 지나야 외식보다 좀 싸게 먹히게 됩니다. 요즘 레시피들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래도 맛은 흉내를 낼 수 있거든요. 이 한 재료를 가지고 이 요리를 하나 하고 나서 남은 재료가 있잖아요. 이걸 똑같은 걸 만들지 않는 이상 얘를 잘 활용을 못해. 그건 버려. 요거는 좀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봐야 괜찮아져요. 아무튼 초반에는 그냥 둘이 계속 외식이나 배달을 시켜 먹는다는 가정하에 평일 저녁에 둘이 3만 원 정도, 22일을 먹는다 치면 66만 원, 주말에 점심 저녁 둘이 6만 원 지출이 된다 치면 48만 원, 합치면 114만 원이 한 달에 식비로 지출이 됩니다. 저희는 세 끼를 모두 같이 붙어서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세 끼를 매번 배달이나 외식을 해서 먹으니까 한 달에 한 3, 4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조금 고쳐야겠다 하고 집밥으로 루틴을 변경한 후에 한 15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4번째, 용돈. 용돈은 각자 어디까지를 포함할 건지를 조금 결정해야 돼요. 속옷이나 양말 이런 소모적인 이런 것들도 용돈에서 다 구매를 해야 되는지, 교통비는 포함을 해줄 건지 말 건지, 회사에서 먹는 식비도 포함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용돈을 설정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돈을 한 달에 30만 원씩으로 설정을 하고 이 30만 원 안에서 취미용품과 외식할 때 요거는 용돈에서 쓰자 였거든요. 근데 썩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돈 30만 원 마저도 저희는 없앴습니다. 용돈을 없애고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나 이거 사야 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삽니다. 15번째, 반려동물. 이건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만 해당이 되는 건데 사료, 간식비, 병원비, 장난감 이런 것들. 저희는 13kg 진도 댕댕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사료, 간식, 접종비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건강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병원을 다니느라 한 달에 한 30만 원씩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한 4달째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것도 지출이 꽤나 큰 영역. 아직은 5살밖에 안 됐지만 강아지들이 이제 10살, 15살 이 정도가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지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저축 이런 것들을 해두셔야 된다. 16번째, 경조사비, 결혼, 돌잔치, 생일, 기념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나는 뭐 친구들 별로 없는데 무슨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결혼을 하는 기점으로 챙겨야 될 경조사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우선 친구들의 좋은 일, 경사들이 많이 있겠고 조사들이 있겠죠. 이제 저희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부모님 때에도 나이를 좀 많이 드셨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미 더 많이 드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생일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 가족은 이만큼이 있었고 우리 생일 안 챙겼었어. 근데 내 짝꿍의 가족은 생일을 무조건 챙긴대. 그러면 이거는 챙기게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지출도 생각보다 또 크게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달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씩은 저축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17번째, 쇼핑과 취미, 옷이나 화장품, 운동, 외식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빼시면 되는데요. 이걸 뭐 다 합쳐서 우리는 용돈에서 해결하자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1년 단위로 뭐 우리는 한 100만 원 정도는 뭐 이 안에서 옷을 사거나 운동화를 사거나 운동 정기권을 끊는다던가 화장품을 산다던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자라고 할지 이런 것들도 정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보스목, 부모님 관련 지출. 이거 진짜 이야기 잘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부모님 용돈을 매달 드릴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얼마를 드릴 건지, 또 양가를 각각 어떻게 챙길 건지, 그리고 기념일이 있을 건데요. 우선 명절, 설날, 추석 2번 있죠. 이걸 양가 다 방문하면 4번이 돼요. 어버이날 있죠. 이것도 양가 방문하면 2번이에요. 각각 생신 있죠. 4분 다 살아계시면 4번이에요. 이것만 합쳐도 10번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회당 한 10만 원씩이 지출이 된다 치면은 1년에는 100만 원이에요. 20만 원씩 지출이 된다 치면은 200만 원이에요. 저는 항상 결혼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절대 선물은 과하게 시작하지 말아라. 한우, 과일 이런 걸로 시작하면은 쭉 그 다음 해에도 한우, 과일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곱창김이라던가 쿠키라던가 전통과자 이런 것들로 되게 부담 없는 한 2, 3만 원대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매번 한 1, 20만 원씩 쓸 돈을 모으세요. 그 돈으로 한번 여행을 보내드린다던가 뭔가 큰 걸 한번 해드린다던가 용돈을 드려도 매달 30만 원씩 드리는 거 이거 나중에 안 고마워져요. 하나도 안 고마워. 근데 그냥 이거 안 드리고 있다가 엄마가 조금 힘든 것 같다. 이럴 때 300만 원을 드려. 그럼 고마워하세요. 모여지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나 그래도 월급 이 정도는 받는데 내가 막 30만 원 드릴 수는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지 됩니다. 지금 나열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더 해봐 드릴 건데 이걸 더 해보고 또 내가 여유가 있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출? 그래, 1억밖에 안 받아서 우리 한 60만 원밖에 안 낸다 쳐. 관리비? 뭐 한 30만 원 나온다 치고 자동차도 한 40만 원 월 납부가 나가고 있고 뭐 세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치고 타대보험도 알아서 직장에서 떼었다 치고 교통비도 그냥 8만 원 잡고 통신비 그냥 한 10만 원 정도 개인 보험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뭐 화재보험 2, 3만 원 얼마 안 되죠? 적금 청약은 따로 빼놓고 뭐 가전 구독도 안 한다 치고 생활용품 그냥 최소로 5만 원 식비 각자 회사에서 다 해결하고 와서 그냥 저녁이나 뭐 주말에 찌끔 찌끄려보고 해서 우리 식비를 최소화했다 쳤을 때 한 50만 원이라 쳐볼게요. 용돈 우리 각자 그래도 30만 원씩은 써야지. 경조사비 20만 원씩 저축하고 쇼핑, 취미 이거 조금 어려운데 각자 한 달에 5만 원씩 정도로 잡을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315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 저축할 걸 저축한다던가 우리는 대출이 1억으로 안 돼. 2억이야. 그러면은 2배로 불겠죠?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지금 뭐 엄청 여유있게 할 거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닌 이 고정비가 이 정도 나가는 상태에서 부모님을 아주 대단하게 챙긴다? 뭐 이거 좀 어려워요. 둘이 합쳐서 1,000만 원을 벌어도 어려워. 할 수는 있는데 부모님 할 거 다 해드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오늘 고기 못 먹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식비를 엄청 안 먹는다 생각하고 50만 원을 잡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입에 대한 소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는 이 정도를 쓸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저축을 해야겠다. 라는 의견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우리 둘이 합쳐서 600만 원을 벌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는데 나가는 돈이 300만 원. 그럼 300만 원이 남잖아요.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저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우리 300만 원씩이나 남는데 부모님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하면서 고정 지출을 500으로 늘릴 것인가? 이 차이는 이건 1년만 지나도 우리 생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잘 흘러가고 있는지 엉망이 되는지 판단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전까지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엄마가 못 믿는 거지. 얘 그냥 두면은 돈 한 푼도 안 모으고 그냥 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된 채로 그냥 어차피 엄마가 모아주고 있으니까 하면서 나에게 남는 돈은 그냥 펑펑 쓰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이 돈들이 나한테 다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잘 소비를 할지 이야기를 하고 체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좀 사실 재미는 없는 영상이긴 한데 여러분들 꼭 진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결혼식 문턱까지 다 갔어. 지금 당장 다음 달이면 딴따다단 해야 돼. 근데 내 예비 배우자의 재정 상태를 이제 확인했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물러야 되나 그냥 해야 되나 엄청난 갈등이 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미리, 제발 미리 이것만 체크해봐도 싸울 일은 진짜 많이 줄어든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혼율이 40%나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성격 차이가 1등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제일 문제고요. 이 돈으로 인한 갈등에서 오는 성격 차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살아가면서 돈은 어쩔 수 없이 중요하다. 결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숨김 이런 것들은 진짜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칠게요. 그럼 안녕.